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근길에 듣는 보험 이슈의 보험 덕후 버타쿠입니다. 오늘은 영양제 비만 치료까지 실손보험 처리 가능하다라고 하는 실손보험 사기 관련한 내용을 다룬 기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보를 합니다. SNS 같은데 우리가 보양을 위한 영양제도 보험금 다 받게 해드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니까 당연히 혹한 소비자가 모여들었고 이 환자들을 결탁한 한의원으로 보내서 실제 보양제 처방을 하고 병원비 영수증을 발급을 해줬는데 실손보험에서 다 받게 해준 겁니다. 자,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굉장히 단순 무식합니다. 자, 실손보험 청구 서류를 보게 되면 결국 타박상, 여러 차례 통원한 내용으로 다 뒤바뀐 거죠. 결국은 서류 조작을 통해서 이렇게 보험금을 받게 해준 거죠. 이 보양제 같은 경우는 비싸면 몇백만 원 한대는데 무려 653명을 알선해서 결국 이게 덜미를 잡히고 브로커는 2년 8년 그리고 한 위원장은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만 관련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당연히 비만 치료 아시다시피 실손보험에서 보상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보상 받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또 모으게 합니다. 특히 이게 또 공공연하게 홍보하기가 이게 껄끄러우니까 당연히 지인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병원 관계자와 가깝게 지내던 주부가 이 알선 수술에 눈이 멀어서 병원의 실손 가입자들을 막 소개시켜 준 거죠. 2013년 1월부터 2019년 7월 내원 환자의 비만 치료 주사 또는 예방 접종 주사를 놔주고 영수증은 뭘로 발급했다? 식중독, 감기 치료 이런 걸로 발급을 해줘서 결국은 보험금 받게 해줬었던 겁니다. 그리고 허위 진단서도 발급하고 치료 횟수도 막 부풀려서 결국은 금액이 작다 보니까 이거를 다 받게 해주려면 방법이 이런 식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525명의 환자가 받아간 실손보험금이 무려 5억 3,600만 원이고 해당 병원은 여기서 요양급여로 3,337만 원을 편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렸죠. 그래서 이 브로커는 1년 6개월 집행유예 선고받은 거고 해당 의사는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라고 합니다. 또 과잉 진료하면 또 우리가 백내장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과거 제가 다룬 기사 내용도 있는데 자, 백내장 검사비가 어디가 비싸요? 당연히 일반적으로 검사비는 동네 의원보다는 종합병원 상급병원이 비싼데 동네 의원이 비싼 거는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의원 사이에서도 몇 배가 차이가 나냐면 173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백내장 검사비를 부풀려서 보험 사기를 펼친 거죠. 자, 이 내용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자, 백내장 다 아시다시피 2016년 1월 이전에는 실손보험에서 됐습니다. 다초점, 단초점 상관없이 실손보험, 즉 비급여 진료비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백내장 검사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고 이 검사할 때 통원에서 검사 받아야 되는데 이걸 입원으로 꾸미기도 하고 또 거짓 입원을 만들기도 하고 수술 일자도 조작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아시다시피 백내장 같은 경우 양안을 동시에 수술하는데 이게 두 번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니까 한 번에 수술을 하는데 날짜를 바꿔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검사비가 비싸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원했는데 입원으로 바꿔치기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엄청나게 보험금을 타갖고 걸려서 각각 1,500, 700만 원 이렇게 벌금을 냈다라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약한 거죠. 이거보다 더 큰 사건들, 과거에 이렇게 실손보험 사기에 연루돼서 굉장히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들도 실제 있습니다. 문제는 일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라는 거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내가 아파서 병원 가고 다쳐서 병원 간 건 어쩔 수가 없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과잉 진료, 의료 쇼핑 여기에 보험 사기까지 만연하게 보험금을 쉽게 타가는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보험금을 높이고 결국 실손보험을
어떻게 만들었나요? 적자의 주범으로 만들었고 이 적자가 어느 정도냐면 손해보험사의 재정을 뒤흔들 정도로 만들어 버린 거고 결국 이러한 악순환 고리가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실손보험이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는 겁니다. 무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은 자 이것도 연합뉴스 자료를 제가 갖고 와봤는데 한 번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는 62.4%나 됩니다. 2,200만 명가량 되거든요. 그런데 상위 잠시만요. 여기 첨부가 안 됐네요. 상위 5명 뽑아봤거든요. 상위 한 10명, 5명 이렇게 뽑아왔어요. 보험금 가장 많이 청구한 사람들. 예, 1등이 30대 남자였는데 이 사람이 7천만 원 넘게 1위부터 4위까지 7천만 원 넘었습니다. 자, 1년에 청구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병원을 가장 많이 간 사람은 824회를 갔었죠. 1년에. 예, 엄청나죠. 근데 대부분 다 뭐예요? 뭐 도수치료 뭐 이런 겁니다. 뭐 MRI 이런 것들. 거의 진료비 청구 내역을 보게 되면 결국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손해 피해자가 발생이 되고 지금 실손보험이 이 지경에 이른 거죠. 물론 소비자 탓으로만 또 돌릴 수 없고 이런 사기 탓으로만 돌릴 수 없어요. 실손보험 만들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걸 지적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적극적으로 그때는 팔았던 보험사도 이제 와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사태를 만든 주범이 돼 버린 상황인 거죠. 자, 여기서 이 기사에서 좀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뭐냐면 이렇게 연루된 소비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비자분들이 이런 유혹 게임에 넘어가서 보험 사기에 연루가 되면 난 몰라라 나는 뭐 잘 몰랐는데요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 금감원의 강력한 입장이 나타납니다. 어떤 입장? 예, 우리가 조사 강하게 할 거고 이런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처벌을 엄청나게 강화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는 거죠. 무튼 어, 경성사기, 연성사기 뭐 따질 거 없이 결국 지금은 실손보험의 이 조그만 사기 같지도 않은 사기가 지금 대한민국 보험시장을 엄청나게 뒤흔들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 모두가 여기에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보험금 받게 해주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소비자분들도 이런데 함부로 연루됐다가 정말 큰일 당하시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